자, 3번 견갑근이에요. 지금 두 번째 책으로 나온 이 재판책은 1판이 완판되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지금 임상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금방도 승모근 하고 나서 두 번째가 원래는 흉시어들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기할 때도 힘들고 임상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이리 하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우리 학교 입장에서 임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강의 실기도 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도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집을 싹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견갑근이에요. 견갑근. 승모근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층의 근육이죠. 맨 바깥쪽에는 승모근이 있고 두 번째 층에 지금 견갑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정지로 보시면 견갑골에 삼각에 붙어가지고 경추 1, 2, 3, 4으로 가는데 이게 꼬여있죠. 밑에가 위로 가고 맨 위에 점이 경추 4번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꼬여버리지. 얘들을 왜 꼬아놨겠어요?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회전이 들어가면 파워가 세지잖아. 우리 그 프로펠러 이렇게 고무줄 해가지고 날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꼬우면 돼요. 풀릴 때 파워가 있잖아. 늘어나고 또 짧아지는 파워가 있지만 꼬인 게 풀리면서 있는 파워.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어때요? 더 꼬이겠어요? 더 풀리겠어요? 이때 더 꼬이겠죠?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근육들이 많죠? 내 몸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꼬였다가 풀렸다 하면서 파워를 더 내려고 만들어 놓은 근육이 대흉근 그죠? 대흉근도 그렇고 또 등에서 금방 했던 강배근 그죠? 강배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에 움직임을 더 파워를 내려고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 어때요? 손은 회전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회전이 그래야 더 파괴력이 있고 당길 때도 어때요? 이렇게 당겨하고 회전을 줬다가 프로펠러 감은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가야 더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훈련시키면 더 뭔가 움직임이 매끄러우면서도 그리 만들어놨으니까 더 큰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을 근육학에 의하면 움직임을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근육학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냥 기시정지 신경작용의 기초근육학이 아닌 임상적인 해부학의 근육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업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대단한 트레이너가 되고 대단한 뭔가 훈련시키는 코치가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밑에 사람들을 잘 못 키워내겠죠. 인재들을. 그래서 이런 몸과 관련된 데 사람들은 근육학을 지금 많이 공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좀 하시라고 유튜브에도 지금 이렇게 오픈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는 분들도 이걸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죠. 자, 기시정지도 더 자세하게는 뭐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기초 강의에 해부학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신경지배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기능도 다 나와 있습니다. 기능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견갑배 신경이라 되어 있죠. 신용어로는 등 쪽 어깨 신경. 그러니까 등이 뭐예요? 배. 등배자. 등배자. 이 앞쪽에는 배가 아니고 배라는 것은 등 뒤를 뜻해요. 등 뒤를. 그래서 등이라는 뜻이에요. 등. 등배자. 그리고 견갑골은 알죠? 어깨뼈다. 그죠? 어깨뼈. 그래서 견갑배 신경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견갑골과 등, 척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척추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의미한다. 그죠? 외우기 쉽죠? 그러면 또 여기 견갑골 극상근하고 극하근을 지배하는 또 신경도 있겠죠. 얘는 이름을 뭐라 짓겠어요? 견갑골 쪽으로 가니까. 근데 견갑골 위에서 오네? 그러면 견갑 상신경 이름 지으면 쉽겠죠. 신경 그렇게 다 이름 지어놨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반복해서 외울 필요 없겠죠? 모르면 어때요? 이런 해부학적으로 생각 안 하고 단어를 외우면 어때요? 견갑배 신경, 견갑배 신경 몇 번을 적고 몇 번을 되뇌다가 외우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하면 그게 뭐였더라 이러겠죠? 근데 금방 지금 이해하면 어때요? 등과 날개뼈 사이로 지나니까 견갑배 신경이라 하더라. 등 쪽 어깨 신경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잘 안 까먹겠죠? 요것만 생각하면 이름이 티 나오니까. 그리고 견갑골 위에서 나오니까 견갑상신경이라 하더라. 그렇게 외워놓으면 이해를 하면 억수로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해머리로 하셔야 돼요. 암기머리가 안 좋아요, 그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위한 공부에 시작을 하고 이해가 되면 이제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암기 쪽으로 들어가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들어가고 이해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외우고 끝. 그러고 시험 치면 다 까먹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때요? 4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도 윗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래서 그런 연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의 학문의 완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21페이지에 트리거 포인트가 두 개 찍혀 있죠. 그림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밑에 쪽에는 삼각이라는 뼈 쪽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삼각이 있어요. 삼각이 이렇게 톡지 나 있는. 그럼 견갑근이 붙는 게 이 삼각의 내측 쪽이죠.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죠. 여기에 삼각을 벗어나지 않고 견갑골의 극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간쯤에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조금 위치 위아래로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여기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고 한 개는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위에.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꼬이는 자리쯤에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꼬이는 자리쯤에. 트리거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실습을 이제 해보면 승모근 촉진하고 얘를 또 촉진할 때 어떻게 승모근이 위에 두고 있으니까 지방 두께만큼 누르고 피하지방 그 다음에 승모근 누르고 그 다음에 좌우로 크로스로 만지면 견갑근이 느껴지겠죠. 압을 어느 만큼 줘야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깊이를 생각합니다. 몇 번째쯤. 근데 아까도 쉬는 시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어때요? 아 하고 소리 지르잖아. 뭐예요? 깊이 조절을 못한 거야. 힘 조절을 못한 거야. 강도는 어떻게 조절하냐?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요. 두 번째 손. 자,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하죠. 요걸 1이라고 생각하세요. 1.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만져봐요. 요 정도는 어때요? 그래도 단단하지만 들어가죠. 2예요. 2. 그리고 네 번째 만지면 이제 단단해서 안 들어가죠. 이게 3이에요. 3.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만지면 어때요? 완전 단단해서 밀어내는 힘이 오래 있는 거죠. 내가 미는 힘보다 밀는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손으로 터치할 때는 이 네 번째와 첫 번째가 만졌을 때 이 정도 힘이 어때요? 내가 누르는 힘과 상대방이 미는 힘이 같을 때야. 그러면 마사지나 매뉴얼 테크닉의 강도는 이 3에서 4, 5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3은 내가 힘이 똑같으면 어때요? 대등하면 안 아파. 그냥 누르는 힘이야. 나도 버티지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4가 되면 약간 아파. 미는 힘만큼 내가 더 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신경이 눌리겠죠. 그때부터 통증이 잘 있어. 근데 이게 참을 만한 정도야. 4의 기준이. 그리고 5가 되면 어때요? 이제는 참기 힘든 정도의 이제 통증이 강한 게 5라고 보면 돼. 그래서 통증의 기준을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강도를 그렇게 계속하면 돼.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빼야 돼. 너무 세게 하면 어때요? 5로 하면 상대방이 힘을 주고 나도 힘을 주니까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 사이에 뭔가가 터지겠죠. 뭐가 터져요? 제일 약한 게 뭐죠? 인파. 그래서 잘못 만지면 부어. 그 다음 약한 건 뭐예요? 모세혈. 더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멍들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결을 했어. 몸을 터치하는 치료든 마사지든 멍들거나 부으면 이거는 고소당할 수 있어. 왜? 나는 폭행당한 거니까. 나의 몸은 어때요? 총상을 입은 거니까. 그죠? 내 몸을 찢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유럽 쪽은 그래서 마사지 기법이 어때요? 부드러워. 안 터뜨리는 범위 내에서의 아주 부드러워. 아까 있는 3 정도 수준에서 먹는 거야. 유럽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 좀 강한 거 좋아해. 국물 먹어도 어때요?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러고. 그죠? 입이 뒤있는데 벌써. 근데 탕에 들어가도 어때요? 뜨거운데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막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마사지 강도도 어때요? 우리나라는 좀 멍이 들고 부어도 3일 쉬고 나면 상체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주일 만에 보통 한 번 받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일주일 만에 받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고생하다가 3일 자고 이제 아픈 게 좀 줄었네? 시원하네? 그래서 3일 동안 안 왔던 게 어때요? 다시 3일 정도가 다 깔아앉아. 그러고 나서 오면 해준 사람이 뭐라 그래? 아프지만 참으면 빨리 낫는다. 하면서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또 해주세요. 그러고 아픈 걸 참고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시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안 참아. 우리나라도 잘.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좋겠어요? 3에서 4 정도. 그게 뭐예요? 아프게 시원하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요걸 가지고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어디서 많이 쓴 거예요? 스테이크 구울 때. 미디엄 웰 등 결정할 때 눌러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안에 다 익었다. 이 정도 하면 아직 핏기가 많고 안에 탄력이 있다. 뭐 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TV에서 셰프들이 갖고 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응용해? 사람 치료할 때. 사람 치료할 때 이제 내가 압력을, 강도를 적당하게 주고 있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내가 싸워서 멍을 들이거나 이빨을 터뜨려서 붓게 만들지는 않느냐? 나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사지를 하거나 이럴 때도 3에서 4. 또 통증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5까지도 압을 줘도 되겠죠? 요 정도보다 더 넘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시원하다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3에서 벌써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줘야 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통증의 수치가 답이단 말이에요. 내 약하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참아봐요. 더 세게 하려는데 지금 약하고 있는데 참아봐요. 하면 이거는 어때요? 잘못하는 거야. 어린애한테 내가 툭 쳤더니만 애가 막 픽 쓰러지네. 내 친구한테 툭 칠 때는 안 쓰러졌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약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하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세게 똑같은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도시로 하고 이제 할 거다, 그죠? 매뉴얼 테크닉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좋아하는 10이라는 압력으로 맨날 만진다면 누군가는 싫어하죠. 누구는 아플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만졌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맞출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육체적인 이야기죠. 이 또한 반대로 하면 마음적인 부분에서 똑같겠죠. 사람마다 뭐라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삐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많아에 따라서. 근데 나는 내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원래 성격대로 맨날 말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어쩌나 무덤덤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한테 말을 하거나 마음적으로 접근할 때도 똑같이 이 3이라는 기준을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그래야 나에게 오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치료할 때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금방 앞에 이론으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그 사람한테 못 맞춰줬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 만들듯이 저 사람들이 막 이제 표현의 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막 억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환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상한 사람 맞다고. 내하고 안 맞다고. 내가 못 맞추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 오면 어때요? 피하든지 대충 하든지 마음을 어때요? 성스승인가 안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다 맞추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고를.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면 나의 환자의 폭이 줄겠죠. 그러면 나에게 오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갈까요? 10명이 오면. 내가 맞출 수 있는 스타일이 만약 4종류가 있다면 4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75% 나가는 거야. 나하고 안 맞아서. 길게 안 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인기가 좋아서 풀로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우겠죠. 근데 내가 이 모든 종류의 스타일을 잘 대한다면 어때요? 채우기 쉽겠죠. 물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했듯이 3H가 동시에 있어야죠. 핸드, 손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죠? 마음적인 것도 금방처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진단도 정확하게 하려는 지식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내가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앉아갖고 암기머리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알겠죠? 이 세 개를 항상 같이 수련해요. 마음도 하고 육체도 하고 지적인 것도 하고 같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지덕체라 했잖아. 지덕체. 지덕체를 갖춰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가 되죠? 서양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H가 3개다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통증을 볼게요. 21페이지 위에 그림에 보면 아까 트리고인지 2개에 대해 하면 촉진까지 하면서 지금 쉽게 전달시켜 주려고 학생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죠. 이제 이 트리거 포인트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게 통증이고 S뼈가 트리거 포인트를 했죠. 어디가 아파요 일단? 날개 쪽지가 아프죠. 그리고 목 어깨 쪽 여기 각진 부위까지 다 아프죠. 그리고 심하면 여기까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만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에 말풍선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그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냥 설명을 해놨을 뿐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환자는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줘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짚어보세요. 이러면 쉽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위라고 안 해. 어깨 그러는데 여기가 어깨인지 여기가 어깨인지 여기가 어깨인지 몰라. 그죠? 그럼 우리가 어깨라 그러면 어디가 부위인데 거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위가 아야. 그럼 어때요? 다른 진단을 하겠죠. 문진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위가 아픕니까?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앞뒷면에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 체크해 놓으세요 라고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죠. 그럼 요 부위 어깨 부위는 어떻게 아파요? 라고 이제 적어 놓고 그죠? 허리는 어떻게 아파요? 하고 이제 적어 놓으면 정확한 부위와 함께 그 증상을 향하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무슨 근육이 고장났네? 근육병까지 진행됐으면 근육만 치료하면 되고 근데 근육이 오래돼가지고 관절까지 넘어왔네 그러면 관절과 관련되고 치료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신경까지 누리네 그러면 신경까지 더 치료해야 되는 테크닉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치료가 진행에 따라서 더 오래 치료해야겠죠. 근육병은 빨리 낫겠죠. 근데 신경병이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 만에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때요? 환자가 실망하겠죠. 세 번의 기회를 보통 주는데 세 번 오다가 안 오겠죠. 말은 난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났네 하면서 신경은 어떻게 하면 나요? 신경은 눌려 있다가 눌리는 게 없어진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가소성이라 그러죠. 신경은 눌려 있다가 끊어져 있다가도 얘들이 붓고 회복되는 시간이 근육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폐색의 문제가 해결돼도 이 증상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그게 며칠 많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정도로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근육을 풀고 나서도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은 어때요? 좀 오래 걸리니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된다 하면서 환자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눌린 게 없어졌다 해서 저린 게 없어져요? 신경이 눌렸는데 저린 게 시간이 지나야 저린 게 사라지죠. 그 짧은 시간 눌린 것도. 근데 몇 개월, 몇 년 눌려있던 것을 내가 좀 해결했다 해서 바로 회복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단계에 따라서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도 치료사가 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보면 목과 어깨의 각진 부위 이해되죠? 목하고 어깨가 각져 있는 요 부위 그리고 주로 어깨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내려가며 심한 경우 어깨 관절 뒤까지도 퍼져서 통증이 간다. 그래서 요 부위가 아프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보면 어깨뼈 삼각 근처의 TP는 어깨뼈 아래가게까지 통증을 방사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 위에 있겠죠. 윗각 근처에 있는 이 트리거 포인트는 통증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풀어야 돼요? 위에가 아니고 밑에 풀어야 돼요. 무슨 신경을 눌러서 밑에까지 내려갈까요? 그렇죠. 견갑배 신경을 누르겠죠. 이쪽으로 아까 견갑배 신경이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풀면 그 신경이 눌린 게 해결되면서 이쪽으로 느끼는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통증으로 인해서 목의 회전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아파서 목을 이렇게 돌리면 못 돌려. 돌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목의 회전을 제한하겠죠. 안 돌리려고. 그리고 심리적 불안까지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돌리면 아픈데 누군가 불러하고 하면서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돌리면 아픈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돌리고 돌리면 어때요? 하고 아프니까. 그리고 휴식 시에도 심한 통증으로 짜증이 나기도 해요. 짜증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마음이 어때요? 아픈 거 하나 때문에 막 흔들려요. 그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 안 좋았던 마음이 어때요? 성격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는 환자들이 성격이 있다가 이상하다 해서 블랙리스트로 만들면 돼요? 안 되죠. 아파서 그렇구나 하면서 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책임지심을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저러겠나 하면서 치료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상한 사람 왔다고 막 저떻게 수뚝거리면서 나 안 갈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는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정상을 보세요. 정상. 견갑근의 정상. 자, 가장 첫 번째가 보니까 어깨 통증의 한 요소가 되면 한강증의 중요한 원인이라 되어 있죠. 한강증. 한강증이 뭐예요?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목항자다 일단 그죠? 그리고 강직의 강자죠. 그래서 목이 굳어서 돌릴 때 아픈 증상을 한강증이라고 해요. 돼지고기 중에서 항자 들어가는 고기가 있어요? 예. 뭐 있어요? 항정살이 뭐예요 그러면? 목에 있는 목살. 그죠? 항정살은 목살. 이제 외우겠죠? 돼지고기 항정살만 보면 이제 목살, 한강증 그러면 강직된 거 목이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경추의 회전운동 범위에 심한 제한이 통증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같은 쪽으로, 그러니까 동측으로 머리를 돌리지 못한다. 목을 이렇게 돌리면 아프다. 위에 이야기한 한강증을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요? 목을 돌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을 돌리겠지. 몸통을. 몸통까지도 돌리는 게 불편하면 몸이 굳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척추를 돌리는 다이어gonal 성근이 굳어갖고 몸통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누가 부르면 다리로 이렇게 돌겠죠. 잡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습관적으로 돌려갖고 하고 바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요런 거 목 하나 돌리는데 아프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프니까. 그리고 심한 경우는 통증이 수면, 자는 걸 방해해. 자는 걸. 그래서 자고 있는데도 여기가 아프니까 아픈 게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을 쓸 때 아픈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야. 심할 때는. 그러니까 잠자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껴요. 아까 견갑근도 어깨에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더 크게 느끼는 건 뭐다? 견갑근인 것 같아요. 견갑근이 왜 그래요? 야, 등이 굽으면 어깨가 올라가 있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견갑골을 올리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떨어지는 머리를 잡으려고 경줄 4분에 붙어 있는 견갑근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틸라고 하는데 어때요? 날개뼈가 어때요? 이 매달리는 거니까 날개뼈도 올라가가지고 어깨가 이리 돼버리는 거죠. 헬스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견갑근 수축이야. 목은 가만히 있고. 근데 승모근이 자꾸 수축하면 어때요? 이렇게 각지는 거지. 각지는 거. 어석어석이 승모근 운동이고 애기들 운동을 시키잖아. 어석어석 막 하고 이게 뭐예요? 어릴 때는 애들이 근육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런 춤과 율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근육을 발달시켜 주는 거야.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근육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크겠죠. 안 좋겠죠, 그죠? 잼잼잼 도리도리는 뭐예요? 잼잼잼은 여기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 일하고 있었으니까 지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피는 거. 도리도리는 뭐예요? 뭐 그만 했던 견갑근이나 유쇄동이나 승모근 이런 회전과 관련된 근육들을 어때요?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까꿍은 뭐예요? 까꿍. 까꿍은 이거잖아요. 까꿍 할 때 까꿍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 근육을 발달시켜 주려고 어른이 보여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요즘에도 그래야 되는데 잘 안 하죠. 그죠? 하면 좋은 거야. 이런 걸 잘 가르쳐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어때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갖고 막 TV나 보여주고 뭐나 하고 막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하면 어때요? 근육이 발달 안 되겠죠? 어릴 때는 우리가 성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정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촉진을 하면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안 아픈데 만지면 아파. 그러면 견갑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통증이란 물잔에 물이 차면 가득 차 있어도 넘치지 않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고 거기서 한 방울이 들어가고 넘치면 통증이라는 거예요. 넘치면 통증. 그러면 내가 한 99% 차 있어도 안 넘쳤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1%의 손가락을 하나 딱 담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죠. 마찬가지로 촉진을 딱 하는 순간 어때요? 이제 99%가 100%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쉽죠? 그리고 항상 견갑골 내측이 신경이 쓰인다. 무슨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쓰여요? 견갑배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쓰인다. 신경 쓰인다, 신경질 난다,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신경이 눌리고 뭔가가 마음이 가고 막 이러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눌려있기 때문에 마음 쪽으로도 뭔가가 막 압박이 들어오면 어때요? 내신경이라는 것이 신경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금방처럼 근육이 굳어갖고 체신경을 눌러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것도 신경이 쓰이고 정신적인 것도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마음적인 것도 자율신경을 통해서 또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죠? 그러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통증의 원인과 알통의 요인을 보면 자세 요인이 있죠. 아까 머리와 목을 돌리고 하는 일을 장시간 하면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오겠죠? 테니스 대회가 있었네. 근데 가운데 앉아버렸네. 구경을. 이제 밑에 맥강 끝에 하고 막 결승까지 다 봤네 오늘 하루 종일. 막 계속 보고 있었네. 어떻게 되겠어요? 끝머리에 앉았으면 그래도 끝에서 그냥 전체를 보니까 목 돌릴 일이 없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칠 때마다 쳐다보고 있네.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목을 계속 돌려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뭐 뭔가를 쓰면서 또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직업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견갑근원에 가고할 거겠죠. 근데 더 나쁜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나쁜 거죠.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떨어지는 머리가 잡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돌리니까 힘이 덜 들죠?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났어요? 떨어지는 머리를 견갑근원도 잡아야 돼요. 머리에 안 붙어 있지만 경추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추리 4번의 행동기를 잡아주면서 또 목까지 돌려야 되니까 어때요? 머리의 무게에 저항이 확 걸리죠? 내 몸 무게가 저항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력 중심상에서 무중력의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게 살아. 이걸 몰라가지고 다 힘들어 죽겠대.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대. 내가 이제 5,000년 이래로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살면서 그리하면서 힘들어 죽겠대.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세상이 힘들게 나를 만든다 생각하면서 힘들다. 공부가 힘들다 그러고 일하는 게 힘들다 그러고 좀 놀아라 그랬더니 노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집에서 TV 보고 놀아 했더니 집에 있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왜 그래? 중력에 대항한 최소의 힘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중력에 대항한 최소의 힘으로 사는 방법. 그게 거죽학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근피로시 냉기에 노출한 후에 발생하게 하십다. 뭐 수영 같은 거 하고 나서 막 차가운 물에서 막 수영하면 목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고 또 젖은 수건으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또 냉이 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름이니까 시원하라고 에어컨까지 틀어주면 어떻겠어요? 더 문제가 오겠죠. 그러면서 견갑근이 그날 담이 걸릴 수 있다. 담이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한강증이 오는 거죠. 목이 돌릴 때 아픈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일반적인 나쁜 자세, 즉 팔을 잘 기대거나 어깨가 올라간 한쪽된 상태로 놓고 자는 경우에 아침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세는 앞에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육체적인 피로가 동반된 정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건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육체적인 피로, 막 이 뭔가를 많이 들고 그래갖고 이 근육이 엄청 피곤하겠죠.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갖고 만약에 흉쇄근이나 부신경에서 승모근까지도 긴장을 해버리면 어때요? 승모근이 그래도 좀 도와주면 좀 나은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와버리니까 어때요? 더 가보아가 팍 걸려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안 돼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걱정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능력이 좋아도 일이 많아도 어때요? 걱정이 있거나 뭐 마음적인 불편하면 어때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잘 사는데 사람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해가지고 힘든 상황으로 가요. 안 하면 안 힘든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괜히 자기가 욕심 부리는 바람에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죠. 한 100% 중에서 70% 하면 30%의 이유가 있죠. 근데 내가 100%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능력이 딸리고 머리도 과부하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상 자기 능력을 평소에 키우고 평소에는 내가 한 70% 정도를 쓴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위에도 어떻게 하라 그래? 내가 위에 소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70% 채우면 좋다죠. 몸이 편하고 그런 것처럼 항상 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욕심 때문에 돈 모아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그리고 5번에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거상되는 경우에 단축이 일어난다. 긴장을 하면 어때요 사람이? 막 이렇게 바짝 쫄죠. 그래갖고 이제 견갑근에 긴장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무서운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괜히 긴장해갖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말도 안 걸고 내를 쳐다보도 안 보는데 어때요? 내 스스로가 긴장해갖고 혼자서 일하고 있으면서 괜히 피곤한 거야 오늘. 일을 하는데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나한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든 거야. 그래서 부장님 옆에 안 앉으려고 하고 그죠? 사장님 오면 괜히 불편해가지고 앉기치라. 근데 사장님 욕심을 편하게 해주면 어때요? 옆에 앉고 싶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편하게 해줄 걸 아는데도 불편한 소리를 하죠. 왜요? 꼰대니까. 꼰대니까. 이제 열려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내 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지. 대단하게 6.25 얘기를 했었고 뭐 옛날 얘기를 했었고 뭐 70년대 80년대 얘기하면 좋겠어요? 상황이 안 맞는데 그죠? 지금의 힘듦을 이해하고 지금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자기가 힘든 걸 이해해서 너는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선배가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한다고. 나이도 몇 살 안 먹는데 벌써 젊은데 꼰대가 된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야. 저도 옛날에 꼰대 짓을 잘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의도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래 하고 싶은 만큼 알아. 어차피 열심히 시켜봤자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죠? 몸에 좋다고 많이 줘봤자 배탈만 나는데 공부도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천천히 가도 된단 말이에요. 빡시게 안 해야 돼. 빡시게. 그리고 6번에 보면 지팡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깨가 거상되는 경우도 단축이 된다. 지팡이가 이렇게 길면 어때요? 어깨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어때요? 이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 때문에 긴장해갖고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줘서 이거 조절해줘야 돼. 지팡이도 잘라주고 뭐 위치도 좀 조절해주고 목발도 똑같죠? 목발 너무 길면 이렇게 가거잖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발에도 나사가 있어가지고 조절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체형에 맞게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뻗었을 때 어깨가 편안하게 오게끔.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이제 걸어갈 때 어깨나 이런 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동 요인에 보면 이번에 첫 번째 어깨 이상 시 자유형 수영 등으로 운동을 과도하게 하고 난 후에 발병합니다. 당연하죠. 어깨 이상이 있어. 근데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유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해야 돼. 호흡. 계속 머리를 받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 회전이 있어야 되죠. 이때 어때요? 어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깨가 회전을 못하는 만큼 어때요? 몸은 더 많이 뒤집어져 있죠. 견갑근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수영장 가면 견갑근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 여러분들의 고객들이에요. 그죠? 몰라가지고 이런 거 몰라가고 아파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몇 번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갖고 몰라가지고 이 간단한 거 치료해주면 사람들이 좋다고 막 이러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공부해. 이 책만 공부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긴다. 이것만 공부해도 지금 우리 학교의 기초 강의인데 요거 한 달 정도 공부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대우받고 고맙다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 이완선 수축과 함께 긴장이 걸리면서 이제 목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걸 들어. 그러면 어깨가 어때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어떻게든 잡고 있으니까 늘어나가지고 이완선으로 긴장해갖고 어때요? 계속 힘쓰고 있겠죠? 무거운 걸 많이 들었지 목이 안 돼요. 난 목 돌린 적도 없는데.
환자가 와가지고 목이 안 돌아요. 아파요. 근데 뭐 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번에 뭐 짐을 많이 옮겼어요. 이사를 했어요. 이러는데 목이 아파. 뭐 들길 많이 들었는데 왜 목이 아프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견갑근이 그렇게 해서 가부가 짧아지면서 힘을 쓸 수도 있지만 늘어나면서도 힘을 써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항상 생각하고 뭐라 그러면 잘 듣고 아 이거는 짧아져서 온 병인지 늘어나서 온 통증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크닉이 달라. 늘어나면서 문제가 온 것은 맨유얼이 어떻게 될까요? 테크닉 또 주가 약간 짧아지는 방향으로 테크닉을 그려야겠죠. 별로 뭔가 기술을 건다면. 근데 짧아지면서 문제가 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늘어나는 방향으로 뭔가 기술을 그려야 이해가 될 거잖아. 그죠? 늘어나고 문제가 온 건 어때요? 안 짧아져서 문제가 온 거예요. 짧아져서 문제가 온 것은 안 늘어나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뉴얼 테크닉이 달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깨가 오른쪽에 올라가고 왼쪽에 내려갔으면 오른쪽 왼쪽 어깨는 다른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우리가 얘가 잠겼으면 어때요? 잠글락 하면 왼쪽으로 돌리면 잠겨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기죠. 풀려면 어디로 풀어야 돼? 왼쪽으로 돌려야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몸을 푼다고 표현하죠. 푸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학교에 가장 큰 포커스 중에 하나가 이제 푼다는 개념이에요. 푼다. 내전돼갖고 말려갖고 있으면 외전시키듯이 매뉴얼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반대쪽은 다르게 풀어야겠죠. 그리고 꼬여있는 근육이 다르고 힘을 쓰는 근육이 다를 거니까 그럼 오른쪽 왼쪽은 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의학은 다 어떻게 되죠?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야 돼요. 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잠깐 정립되어 있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 책을 쓰려면 이게 최초가 되는 거지. 이제 몸을 푸는 정확한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야지. 공식을 전신의 공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학교 이제 상강에 나와 있는 근육학적인 체형학의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신에 관련된 관절들을 근육으로 어떻게 꼬여 있고 어떻게 짧아져 있고 늘어나 있는 근육을 잘 풀어줘서 체형을 맞추는 거지. 힘들이지 않고. 얘도 풀리는 방향으로 쉽게 풀잖아. 근데 잠그는 방향으로 잠그면서 안 풀린다 그랬잖아. 사람 몸에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보면. 내 몸도 꼬이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우리는 다 몸을 푼다 그랬는데 미국은 렉스 이안이라고 하고 외국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근육이 꼬인다는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몸을 푼다라고 표현했지. 몸에 힘을 뺀다, 이완시킨다 이런 표현을 안 썼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이제 쉽게 푸는 법을 이제 깨닫게. 수학도 어때요? 공식을 이해하면, 공식을 외우면 쉽게 풀죠. 근데 지금 모르는데요, 몸을 공식도 모르고 열심히 풀고 있죠. 그리고 안 풀리면 어때요? 왜 안 풀리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풀리면 운 좋게 그냥 풀리는 거. 왜? 둘 중 하나잖아. 요리 풀든지 이리 풀든지. 운 좋게 이렇게 풀어주면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꼬여서 이 방향으로 맨날 했는데 이 방향으로 하니까 안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꽉 잠겨있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 감기. 예를 들면 감기. 급성 상기도 감염, 이 뭐 감기. 어려운 말이다, 그죠? 의학적인 용어는 이렇게 어려워요, 항상.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내가 목 기침을 하니까 내가 급성 상기도 감염이 걸렸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죠. 나 감기가 왔어, 그죠? 근데 의학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가 왔을 때 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격하게 호하는 거죠. 내뱉는 거죠. 그때 뭔 일이 생겨요? 저기 부분에서 하니까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죠. 근데 이걸 한 번 하면 괜찮지만 계속 기침하면서 어깨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가부가 걸리겠죠. 그 감기를 한 3일, 4일, 일주일 알았어. 보통 감기가 며칠 만에 나요? 일주일? 내가 알기로는 2주로 알고 있어요. 2주. 보통 한 2주가 2주. 근데 관리를 잘하면 일주일 안에도 나을 수가 있어요. 조금 자기가 신경을 잘 쓰면. 근데 보통 2주라고 표현 많이 해요. 2주. 그래서 약 먹으면 14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2주 만에 낫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약모나 아무나 똑같아 낫는 거는. 왜냐면 약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성분들이 내 몸을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거지 치료제는 아니야. 치료제 자체는 아니야. 그래서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데 내가 약을 안 먹고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냥 감기 걸리면 그냥 기다리면 나.
몸에 열이 나고 이러면서 내 몸에 1도씩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좋아져고 저절로 난다. 그럼 따뜻하게 해주고 뜨거운 갈력 음식을 먹고 막 이러면 좋죠. 그래서 고춧가루에 소주에 고춧가루 타먹으면 난다 하잖아. 뭔 말이야? 소주도 좀 열이 나는 술이고 거기다 고춧가루 넣으면 어때요? 더 열이 나니까 어때요? 열이 나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좋아진다고. 술꾼들은 어때요? 소주에다 다 먹어요. 그러면 경험상 열이 나면서 좀 빨리 낫더라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덥다고 또 입을 안 덮고 자버리면 말짱깡이죠. 덮고 자야 되는데. 자, 감기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좀 더 자세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